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죠. 벌써 8번째입니다. 이 책이 15장까지 돼 있는데 15장은 그렇게 산업재는 중요한 게 아니고 14장까지 열심히 하고 15장은 약간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4페이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관리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이게 프로덕트. 프로덕트나 커머더티나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 뭐 저기 유통에 가면 머천다이징이란 말도 있습니다. 프로덕트, 커머더티, 머천다이징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제품의 의미와 쭉 있고 신제품 개발과 제품 수명 주기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품의 정의, 제품은 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 스마트폰 꺼내셔서 좀 이걸 다 찍으세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우리는 노트에 적었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니까 다 찍으면 됩니다. 보통 효용이라고 하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형태형, 폼, 유틸리티. 뭐, 태블릿 PC가 요만하고, 그러니까 가볍고, 그러니까 이제 형태형이고, 스마트폰은 더 조그마니까 이제 형태형인데, 부수적인 효용은 뭐, 즐거움이나 재미, 이런 효용은 사용하면서 생긴 용도. 그 다음에 총체적 경험은 토탈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서비스가 다 경험이죠. 제품은 여러분이 물건을 사니까 형태 효용이 있는데 서비스는 효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부분이. 형태 효용이 없고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야구장에서 야구 보고 댄스 보고 PC방에서 하고 나오고 뭐 나오면 형태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새 뭐 출근할 때도 그냥 출근하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사무실에서 그냥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비스는 익스피리언스죠. 머리를 깎았다 뭐 수용을 했다 이런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약속과 잠재력 이게 이제 나중에 있는 어떤 의미 그게 뭡니까? 브랜드고 명품에 있어 나는 이런 명품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 산다. 이런 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예전에는 형태효용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뭐 어떤 경험이나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이 어그멘티드 프로도 저 큰 거고 보통 이제 엔터티 핵심 제공이죠. 제품이라는 건 핵심 제공, 기능과 품질. 우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것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제품은 뭡니까? 양말은 오래 신어야 되죠. 제가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양말을 한 몇 개를 샀더니 다른 건 괜찮은데 하나는 신으니까 이틀 만에 그냥 다 오래 헤어져갖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예전에 요새는 제가 골프를 안 치는데 골프채를 치면 뭐 테일러메이드 같은 골프채 차고 뭐 치면 어떠저떠 혼마 뭐 이러죠. 그냥 골프채 어쩌다. 그러니까 이 골프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기본적인 기능. 자동차는 제가 상당히 궁금한데 자동차를 미국에서 자동차를 샀던 거는 뭐 꽤 중고차니까 그랬는데 국내에서 다 신차를 샀더니 몇만 킬로까지 가느니까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지금 10만 넘었는데 저번에 자동차 검사하러 갔다가 얼마까지 탈 수 있냐니까 30만도 탈 수 있다 그래서 아 그럴 수가 있는가 보다 뭐 고치기만 하면 핵심 제품이란 제품이 그거죠. 자동차는 달린다. 비행기는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나머지 있는 쭉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패키징, 표장, 그 레이블, 표찰, 디자인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상품을 표시하는 건데 알려주는 거. 우리 요새 보면 그러죠. 브랜드 값이 중요한 거 브랜드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를 알리려면 가장 많이 쓰는 카드가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 제품은 이렇게 돼 있다. 기대 제품, 확장 제품, 잠 제품, 핵심 제품 이렇게 쭉 해서 실제인데 실제는 중요한 게 어떤 핵심의 기대죠. 음식은 어때야 됩니까? 맛있어야죠. 맛집 뭐 이렇게 뭐 영화는 재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제품사의 관계와 제품 집단 이게 쭉 프로덕트 하이어라키는 위에서부터 쭉 해갖고 뭐 쭉 있는 거 뭐 전체 제품이 있고 쭉 있고 하는 거 하이어라키 뭐 아이템, 계층, 클래스, 니즈 이거는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이걸 지금 다 알 필요는 없고 시스템이라는 건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 프로덕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 같은 게 들어갈 때 통째로 들어야 되는 그런 거고 어떤 라인이라는 건 쭉 유형 뭐 쭉 그래서 똑같은 라인이죠. 자동차 승용차 라인에 쭉 들어가고 뭐 이런 게. 그다음 브랜드 구는 하나의 어떤 이런 거 토탈 어떤 패밀리 브랜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코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 브랜드가 있고 그렇죠. 인디비주얼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수식어라고 아이덴티파이어가 있고 이건 제품은 뭐
나눌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마케팅을 하다 보면 이게 제품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온라인 매장은 온라인 매장도 수만 개, 수십만 개 있죠. 여러분 그 인터파크나 교보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온라인에 거기 들어가서 책을 사시다 보면 수많은 게 있죠. 그 카테고리가 수많은 아동, 독서, 역사 수많은 게 있고. 그래도 그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제품을 분석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백화점과 할인점과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실제 그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현실은. 마케팅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실제 해보면. 백화점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진열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몰스 카밍홈이라고 제가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백화점에서 2, 30만 원씩 팔았는데 그때 그 장이 몇 장 되니까 2, 300장이래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화점에. 백화점 지하 1, 2층부터 8층, 9층까지 하면 백화점 안에 적으면 3, 40만 개에서 60만 개 이렇게 됩니다. 그 관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재고랑, 그 다음에 스탁 아웃, 팔다가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 관계를 해서 분석은 할 수가 있는데 도표상에는 현실에서는 스탁 아웃이 나면 그걸 채워놔야 됩니다. 구두가 지금 없으면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진열도 막 움직이고 할인점은 제품이 몇 개나 있을 거예요. 적으면 한 15,000개, 5,000개, 많으면 2, 3만 개 됩니다. 슈퍼마켓이 한 5, 6천 개, 편의점이면 3, 4천 개. 잡화점, 동네 잡화점도 가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분석을 해서 되지도 않고 진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경우는 진열이나 좀 되고 있죠. 근데 온라인은 이미지만 올려놓은 거고 제품이 없어도 상관없죠. 고객이 주문 들어오면 그 다음에 배송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들어오면 그렇죠? 그것도 온라인 업체가 배송하는 게 아니고 이제 출판사 배송하는 경우도 많고 요새는 이제 온라인 업체가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죠?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제품 분류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랬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라인이 깊냐, 라인이 많냐, 아니면 브랜드가 어떠냐, 이런 정도. 코 브랜드냐, 아니냐, 어떤 패밀리가 어떻게 돼 있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음료 시장의 위계별, 여기 보시면 여기 제품 다이어트 콕이 있고, 뭐가 있고, 쭉 나오죠. 하나의 어떤 전체 제품을 분류를 한 건데, 소비자들이 컨시더레이션 셋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차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시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란지, 맥주, 물, 보리차 이렇게 4개를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무료인 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렇게 세밀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 우리 뭐 먹을래 했더니 나 저기 베스킨라빈스 가서 빵 먹을래. 아니 베니간스 가서 이거 먹을래. 아니 나 저 김밥 천국 가서 이게 전혀 다르죠. 제품 자체가. 그걸 그래서 평이하게 동일한 야 우리 라면을 쳐놓고 신라면 무슨 라면 진라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잘 비교가 되지 않다. 소비자의 대체적인 대상. 그래서 유통을 해보게 되면 제품이라는 게 무차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무차별 공격을 하게 되고 제품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간편식이 늘어가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간편식이 늘어갈 수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해가지고 간편식이 늘어가는 이유가 다른 거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 구별, 하여튼 구별을 위계는 해야 돼. 음료 시장에 옛날들 라면을 보면 옛날에는 봉지면 무슨 라면, 컵라면 무슨 라면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여기 지금 제품 믹스 이렇게 쭉 쪼개놓은 거죠. 쭉 그래서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지금 쭉 해서 상용차 무슨 차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제품의 프로덕트 카테고리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제품 믹스 관련 주요 의사결정. 넓이와 관련된 제품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냐? 여기 보시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막 이게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냐? 소비자들이 기대되는 욕구를 분석을 해가지고 요새는 2인용 가족이 많아지고 있다. 요새 그렇게 늘고 있죠. 예전에는 7, 8명이 사는데 요새는 2인용, 1인용 사니까 혼자 사는 차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보다는 디자인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거죠. 이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셋에 맞춰가지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제품의 제공하는 형태와 어떤 포지셔닝의 패턴을 다양화를 하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각 제품 내에 성장, 유지, 수확, 철수 이게 이제 뭐냐면 신라면과 농심에서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를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요새 다른 거 들어오는데 짜왕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쪽은 줄이면서 어느 건 늘려가자.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거죠. 자동차도
소나타가 지금 오래돼서 브랜드가 어떤 것 같으니까 좀 다른 걸 내면서 이렇게 하자. 예전에 화장품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죠. 그런 게 매력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업 전체 매력성, 그건 발전 가능한. 근데 요새는 최근에는 제품보다는 서비스가 워낙 발전을 많이 하죠. 서비스도 IT 베이스드 된 서비스들, 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관련된 서비스, 그쪽에 들어가는 그쪽 제품이 많이 들고 있죠, 서비스는. 거기는 이런 구분도 잘 안 되죠. 제품이 아니고 서비스는 구분이 안 되죠. 기능과 품질, 뭐 펑션, 퀄리티, 뭐 중에 품질은 뭐냐? 품질은 보통 여기 이제 품질과 지각 품질인데 품질이라는 건 총체적인 품질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기능 품질은 그 안에서의 어떤 지각된 거, perceived quality. 그러니까 overall quality하고 perceived quality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중요한 거는 실제 퀄리티가 아니고 perceived quality. 그들이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느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럼 브랜드가 영향을 주는 거죠. 브랜드가. 지금 뭐 패션업체 회장이신데 예전에 뭐 시장에서 옷을 팔다가 무슨 100억까지 벌었다가 다 망하고 나서 자기 돈하고 어머니 돈 합쳐가지고 수천만 원 남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브랜드가 없어서 안 팔렸다 그러더니 그래서 외국제 브랜드 모방한 걸 싸게 사가지고 했더니 그냥 엄청나게 팔렸다 그러는데 실력은 똑같은데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perceived quality.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길거리표 브랜드나 시장표 브랜드는 잘 안 팔리는데 뭐 백화점이나 뭐 면세점 거다 이러면 그냥 왕창 팔리는 그 perceived quality죠. 실제 퀄리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가 잘 되어 있고 요새 솜씨들이 좋아지고 크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브랜드가 아주 중요한 거. 패키징은 이제 포장이고 패키징 해갖고 거기다 이제 브랜드를 쓰죠. 유통 브랜드하고 제조 브랜드를 같이 쓸 수도 있죠. 어느 화장품 회사가 만든 건데 어느 백화점이 쓰면은 그 포장재에다는 화장품 브랜드도 쓰고 백화점 브랜드도 같이 쓰고 부대 서비스는 추가되는 것들 뭐 이렇게 되죠. 이게 perceptual map입니다. perceptual map. 이게 이제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 우리 앞에 보면 마케팅 조사할 때 다차원 척도라고 있었는데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 보면 이게 2x2로 돼가지고 된 거죠. 이게 뭡니까? 보세요. 서비스하고 가격으로 perceptual map을 만든 겁니다. 이쪽은 서비스고 이쪽은 가격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미국 교수들이 좋아하는 거죠. 2x2. 그러니까 서비스가 높은 서비스, 보통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저급이면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높은 서비스, 보통 서비스. 가격이 고가격, 저가격. 그래서 4개로 고가격과 높은 서비스 하나, 고가격과 보통 서비스 2개, 보통 서비스하고 저가격 3번째, 저가격과 높은 서비스 4번째죠. 높은 서비스의 저가격이라면 그는 뭐 엄청나게 나가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서비스는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죠, 주로. 요새는 로봇이 배달도 하고 드론이 배달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서비스는 인간이 하죠. 그럼 높은 서비스는 인간한테 인건비가 듭니까? 안 됩니까? 들죠.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높은 서비스는 가격이 보통 높고 낮은 서비스는 가격이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낮은 서비스는 뭐 가격이 낮은 것이 보통인데, 근데 높은 서비스의 고가격, 그다음에 저가격의 보통 서비스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고가격이면서 보통 서비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말이 안 되고 높은 서비스 저가격이면 완전히 많이 팔고 보통 고가격과 높은 서비스 쪽에 있는 무슨 호텔 A, B 호텔, 그 다음에 저가격과 보통 서비스에 있는 호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느낀다 이거. 그럼 경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A하고 B가 직접 경쟁이죠. C, D, E, F가 경쟁이고, 그 다음에 여기 G, H, J가 경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G하고 A는 실제는 경쟁이 아니라는 얘기죠. 브랜드 관련 의사결정은 유표와 부별, 브랜드냐, 노 브랜드냐, 붙일까 말까. 누구 상표를 붙일까? 제조업자, 유통업자, 라이센스. 라이센스는 이제 해외 거고, 라이센스드 프로덕트라는 게 보통 제조업체나 이제 유통업체 브랜드가 프라이빗 브랜드라는 거고, 주로 내셔널 브랜드, 제조업체 브랜드죠. 상품별로 붙일 거냐, 집단, 그러니까 어떤 패밀리 전체를 붙일 거냐, 뭐 복수에 붙일 거냐, 개별로, 인디비주얼로 붙일 거냐. 그래서 이름과 상품명, 그 다음에 계열 확장. 계열 확장은 밑으로 쭉 내려간 거죠. 상표 확장은 모나미, 그 다음 모나미 이렇게, 모나미 볼펜 쓰다가 모나미 휴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복수 브랜드는 여러 가지를 쓰는 거고.
뭐, 알마니가 이제, 조르주 알마니에서 엠포리오 알마니 이렇게 나가는, 그죠. 무슨, 우리 쓰는 거죠. 현대백화점 있고, 현대백화점 홈쇼핑. 뭐 이렇게. 현대 홈쇼핑인데, 현대백화점 홈쇼핑인데, 현대 홈쇼핑을 줄인 거죠. 이제 말은. 신규 브랜드. 그 다음 위상을 바꿔서 되는 거. 일단 중요한 거는,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 브랜드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중요한 겁니다. 컨시더레이션 셋이 뭡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때 뭘로 기억합니까? 브랜드로 기억하죠. 우리 여학생들 대학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충청도에 있는 그 대학교 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이 학교 갈까? 그럼 뭘로 얘기해요?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 이름이죠. 그 브랜드죠. 대화할 때 너 스마트폰 뭐 사냐 했더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브랜드로 대화가 되는 거니까 브랜드명이 자연스럽게 상기가 되고, 브랜드명이 생각이 되면 눈을 감고 있으면 그거는 어때, 그 학교는 어때, 그 땅은 어때, 그 백화점은 어때 그러죠. 그 안에 모든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의 연상, 어소시에이션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브랜드의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품질이 비슷해지고, 과거에는 제품 품질 차이가 나니까 뭐 상관이 없었는데, 제품 품질이 비슷해지고 있으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무명 브랜드와 유명 브랜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매출에 있어도 엄청난 차이. 소설책들도 보면은 유명 작가의 소설책은 뭐 몇만 부, 몇십만 부가 있는데, 무명은 뭐 몇천 부가 안 나옵니다. 제가 혼자서 소설책 처음 써가지고, 일반 제가 부작책들은 꽤 나가는데, 소설책은 처음 써갖고, 그것도 경영학과 교수가 쓴, 그렇게 좀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뭐, 신문이 막 긁고 오니까 꽤 나간 편인데, 가다가 이제 조금 주춤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많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소재 자체가 이제 뭐 부자들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브랜드라는 건 알려지지 않으면은 안 나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제, 브랜드 지각에서 좀 이상은 했겠죠. 무슨 경영학과 교수가 소설을 쓰냐고 또,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연산하고 그 브랜드를 지속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명은 대부분이 바꾸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영원히 갑니다. 근데 가끔 브랜드명을 바꿀 때가 있죠. 뭡니까? 소비자들의 반발이 올 수 있는 거. KFC가 뭡니까? 닭고기 파는 데죠. 그게 원래 이름이 뭡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프라이드 치킨은 원래 뭐였나? 1800년도, 1900년도에 흑인들이 먹던 겁니다. 흑인들. 남부의 흑인들이, 백인들이 안 먹고 닭다리하고 닭뼈를 다 버렸는데, 그걸 버린 거를 뭐 주스니까 좀 지저분하고 씻고 이제 기름에 튀겼죠. 그 먹으니까 바삭바삭한 거예요. 그 맛도 있고. 제가 미국 남부에 뭐 4년인가 사는데 거기서 그거 무지하게 많이 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켄터키에 나온 비법을 해서 프라이드 치킨을 해서 많이 팔았는데 1900 몇십 년도에 뭐 교수들이 뭐 문제를 삼은 게 프라이드를 많이 먹으면 뭐에 걸린다, 뭐 암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프라이드가 안 팔린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엄청나게 파는데 이름 자체가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이름은 유지하지만 연상할 수 있게 하지만 프라이드는 빼겠다. 그래서 켄터키의 K, 프라이드 F, 치킨의 C, 그래서 KFC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한화그룹이라고 있죠. 그게 원래 한국화약그룹입니다. 한국화약그룹. 한국화약이 뭡니까? 화약을 만들어서 팔던데요. 회사 무기 만드는 화약 그런 거죠. 그건 뭐 신문에다 나온 거니까. 그게 영어로 쓰면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이라는데, 익스플로시브라는 게 이제 뭐 난리가 나고 터진다 이렇게. 회사가 터지는 회사가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화약에서 줄이자 해서 한화 이렇게 줄인 겁니다. 브랜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브랜드는 유지해. 왜냐하면 브랜드를 바꾸게 되면 그때까지 들어간 돈이 싹 없어지죠. 그렇죠? 브랜드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브랜드 확장은 뭐냐? 익스텐션은 뭐 하는 거냐? 브랜드 자체의 이름을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퇴직을 하면 이제 부자 가지고 사업을 하고 뭐 사업 한 1년 만에 가지고는 돈 좀 모아가지고 뭐 서울여대도 뭐 지원하겠지만 전 세계 제가 이제 부작을 이제 학술을 하려고 하는데 뭐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저는 그 돈 모아가지고 뭐 밥도 안 먹을 건데 나든 근데 그때 하기 위해서 뭐 부작 사업, 부작 시스템 제가 이제 부작을 확장을 해갖고 부작학 사업, 부작 시스템, 부작 협동조합, 부작 주식회사, 부작 유한회사
그다음에 부자학, 서적, 부자학, 연극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확장이죠. 부자학을 이용한. 고객 문제에 대한 프로덕트인데 요새는 이제 프로세스 중심이죠. 요새는 우리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나이키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판다. 연세대학교 병원은 뭘 팝니까? 주사를 파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하루하루를 지켜드립니다. 태평양 화장품의 라네스 아이오펜은 뭘 파는 겁니까? 화장품을 찐득찐득한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고 미를, 한국의 미를 판다 이거죠. 그렇죠? 한국의 미를. 예전에는 LG 슈퍼인데 요새는 GS 슈퍼로 바뀌었는데 GS 슈퍼는 뭘 하는 겁니까? 땅 빨고 사이다 먹고 쌀 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식단을 책임져 줍니다. 그렇죠? 대학교는 뭐를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학생들의 인생을, 의 미래를 발전을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고객 요구라고 그래서 실제 컨셉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서비스가 더 많아지니까 실제 서비스가 뭐 7, 80%니까 스마트폰은 뭡니까? 갤럭시라는 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게 제품이라는 게 있고 서비스라는 게 있고 제품과 서비스가 혼합되어 있는 게 있죠. 대부분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서비스는 뭡니까? 연극밖에 없죠. 연극 사람이 하는 연극이나 이런 거밖에 없죠. 연극이나 뭐 이런 거, 과외 이런 거 조금 있어요. 순수한 제품 뭐니까? 냉장고, 쿠쿠 밥통 뭐 이런 거죠. 순수한 제품. 자동차. 자동차의 서비스는 뭡니까? 대리운전이 서비스죠. 보통은 제품과 서비스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순수 서비스라는 게 완전히 연극, 영화 이런 거고 혼합된 서비스가 제품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거예요. 갤럭시가 뭐 하는 겁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기계를 가지고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 섞어서 하는 거고. 대부분이 다 제품과 서비스 섞어서 하는 거죠. 순수 제품은 별로 없고. 표준사양과 선택사양. 표준사양이라는 건 전체의 기본적인 어떤 조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거할 거는 없애야 될 거. 추가할 거는 뭐 해야 되고. 이건 계속 변해갑니다. 변해가고 스마트폰이 아주 기능이 복잡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메일도 안 하고 스마트폰도 문자만 보고 발송도 못 하고 그냥 전화만 받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제일 싼 걸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점점 추가할 속성을 빼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속성도 필요도 없죠. 저는 스마트폰 맨 처음에 샀다가 혼난 게 비행기 모드가 뭔지도 모르고 했다가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거 이틀 동안은 못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우리 딸이 해줬는데 비행기 모드 제거하고 나니까 그냥 전화가 되고 그 사이에 뭐 문자 숱하게 들어와 있었고. 신제품의 정의와 구성별. 신제품은 제가 개념만 가르쳐두고 다음 시간은 넘어가겠습니다. 신제품은 시장에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제품과 서비스게 되죠. 시장에 새로움을 추가한 거. 근데 얼마나 새로운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